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보도국장 원용석입니다. 오늘은 라코 내러티브 27번째 시간입니다. 패널로 이황, 심연아, 김신우, 곽은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라코 내러티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잡은 첫 번째 주제인데요. LGBTQ 단체 영원한 방종의 자매들. 이거 사진 보면 아주 좀 제가 볼 때는 좀 끔찍한데 기이하더라고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과 관련돼서 LA 다저스 간판 투수 아닙니까? 클레이튼 커쇼가 팀의 올해 성소수자 행사와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커쇼가 내부적으로 다저스 측에 매년 6월에 치르는 연례 행사인 성소수자들을 위한 행사 LGBTQ 플러스 프라이드 나잇에 초청한 단체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방종의 자매들, 이 단체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황 기자, 이번 뉴스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예상은 됐던 거고요. 이 클레이튼 커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클레이튼 커쇼가 반대하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봤고 저는. 그리고 클레이튼 커쇼가 성소수자 단체에 대해서 그렇게 큰 목소리로 얘기를 했던 거는 단체가 그냥 성소수자 옹호를만 했으면은 괜찮은데 이 사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가톨릭 수녀님이라던가 아니면은 저 주교님들을 굉장히 풍자했어요. 말이 좋아서 풍자지 좀 속된 말로 깠다. 맞아요. 좀 굉장히 분장도 꼭 그 기괴하게 하죠. 분장을. 꼭 그 공포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분장으로 더 넌인가요? 그 가톨릭 수녀가 악마에 씌어서 나오는 그 모습으로 분장을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클레이튼 커쇼가 당연히 그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기독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예상됐던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래퀸인 거죠.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보니까 이게 그 예수님을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 행사를 봤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예수님 앞에서 거의 그냥 스트립쇼 비슷하게 이렇게 막 몸을 비비고 이러는 영상까지 이렇게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데, 요나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클레이튼 커쇼가 이번에 이제 반대를 한다. 이거는 이제 프라이드 이 행사, 성소수자 행사 전체를 반대를 하겠다 이렇게 보이콧을 한 부분들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번에 초청이 돼서 이제 상을 수여하게 되는 이번에 그 영원한 방종의 자매들 이 단체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스탑을 건 거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행사 부분에서는 또 클레이튼 커쇼가 반대를 하거나 이 행사에 참석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는 아니었어요. 그 대신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이 기독교적으로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행사들을 했다면 그러면 자신이 좀 주최하는 그런 크리스찬 행사도 우리 다저스 스타디움과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크리스찬 페이스 더 패밀리 이런 행사를 또 데이를 해가지고 같이 좀 참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제가 봤을 땐 지혜롭게 잘 넘긴 것 같아요. 이거를 너무 싫다고 해서 그냥 반대한다. 나는 싫다. 나는 참여하기 싫다 이렇게 보이콧하기보다는 보이콧을 하되 이제 좀 적당한 방법으로 적당한 그런 수단을 통해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 생각인 게 이게 클레이튼 커쇼가 그렇게 목소리를 냈다는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있죠. 봐요. 왜냐하면 단체에 대한 그 참여는 내가 반대를 한다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 클레이튼 커쇼 같은 경우에는 LA 다저스에서 전무후무한 레전드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죠. 각종 좌완 기록을 싹쓸이 이렇게 많이 갈아치웠죠.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클레이튼 커쇼는 이 프랜차이즈 스타잖아요. LA 다저스. 그 어떻게 보면은 어릴 때부터 커왔던 그러니까 레전드 선수가 나는 이 단체에 반대합니다라는 것은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LA 다저스 내에서 이 선수단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도 있는 그런 목소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걸 아무래도 공인이고 맞아요. 그리고 이 다저스 요즘 커쇼가 좀 힘들다 어렵다 나이도 있어가지고 은퇴설도 사실 나들고 전성기는 지났죠. 그렇죠. 하지만 그 영향력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게 클레이튼 커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좀 대변을 하지만은 황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의 목소리는 일단은 표현을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클레이턴 커쇼가 7월 30일 다저스 팀 행사, 그러니까 크리스찬 페이스 앤 패밀리 데이를 이렇게 열자고 얘기를 했는데 다저스가 이걸 받아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양쪽 행사. 근데 사실 이 지금 클레이튼 커쇼가 한 말이 저랑 한 얘기랑 똑같은데 그들의 영상을 봤는데 끝까지 계속 지켜보기가 힘들 정도였다. 저도 맞습니다. 봤는데 굉장히 이게 영상이 역겨워요. 이거는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렇죠. 네. 풍자라기보다는 그냥 완전히 이렇게 개신교가 나쁜 정도 좀 천주교. 네. 그죠. 천주교를 이렇게 좀 우습게 그러니까 예수님 몸에 막 이렇게 비비고 하는 것 자체도 이게 좀 약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그 뭐라 그러지 조롱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신우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이슈? 저는 우선 성소수자 단체들이 일부 약간 전통적인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뭐 예를 들어서 일부 보수적 단체들, 예를 들어서 뭐 종교 단체나 이런 사람들의 사상을 조금 많이 무시하고 있질 않나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자기네들의 존재를 받아들여 달라, 뭐 차별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성소수자 단체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의 보수적인 성향은 오히려 무시하고 뭐 자기네들의 이데올로기를 좀 조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6월이 LGBTQ의 달 아닙니까? 성소수자의 달이라서 제가 볼 때 6월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울 것 같아요. 6월이 아닌데도 저희가 성소수자 관련 굉장히 기사 많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LGBTQ 뭐 트랜스젠더까지 그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6월 들어서 아주 본물 터지듯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은서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독교가 아닌데도 그 영상 자체만 봤을 때 논란을 넘어서 되게 많이 좀 이건 좀 아니다 싶었는데요. 그 종교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공인 특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렇게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대형 소매 유통 체인 타겟도 이제 6월 성소수자 인권의 달을 맞아서 LGBTQ 전용 상품들을 내놨다가 엄청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도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LGBTQ 뭐 타겟뿐만 아니라 뭐 여러 매장에 이렇게 가면은 쉽게 볼 수 있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나 기자? 지금 타겟 이슈에 대해서. 타겟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다저스 행사도 그렇고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서 그렇죠. 문제가 된 거. 다저스도 취소했었죠. 예, 원래. 처음에는 줄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원한 방종의 자매들 초청을 하겠다, 상을 주겠다 해놓고서는 이제 뭐 정치계 그리고 로마 카톨릭 쪽에서도 이제 항의를 하니까 취소를 했다가. 또 다시 이게 또 LGBTQ 이 단체가 뭐라고 하니까 이제 또 다시 상을 주겠다. 또 타겟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 이제 성소수자 인권의 달을 맞아가지고 뭐 LGBTQ 관련 상품들을 앞에다가 전면 배치를 해놨다가 또 막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또 그걸 또 뒤로 뺐어요. 보이콧 운동이 지금 어마어마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타겟 매장 뭐 완전히 이렇게 모르겠으면 난동 부리는 그런 영상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타겟 그게 있던데 보수 진영 쪽이 난동 부린 건 아니더라고요. 또 그렇죠. 진보 진영이 또 난동 맞습니다. 부렸더라고요. 네, 이게 성소수자 인권의 달 좋습니다. 이거를 인권을 정말 인정을 해주고 그들을 이제 존중을 해주는 거는 맞지만은 이 어떻게 보면 이 타겟에서 이렇게 다시 그 의견들을 받아들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LGBTQ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젠다로 해서 이제 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네. CEO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반발이 거세단 말이에요. 지금 네. 상당히 거세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또 그러면 또 한편의 입장에서는 또 LGBTQ 단체라든지 옹호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건 또 역차별이지 않느냐? 네. 서로 이제 지금 역차별적으로 이제 자꾸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진짜 중립을 지켜야 될지 아니면 뭐 어쩐 생각을 갖고 어젠다를 가지고 밀어붙일지 이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뭐 CEO에 따라서 CEO의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긴 하지만은 이것들을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대형 기업들이 주로 이 LGBTQ 어젠다를 푸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타겟뿐만 아니라 뭐 콜스도 있고 월마트도 있고 지금 뭐 코카콜라도 이렇게 유럽 쪽은 이제 벌써 LGBTQ 그러니까 동성끼리 이렇게 키스하는 장면이 들어가는 콜라를 사이에 두고 콜라병을 사이에 두고 뭐 이런 어젠다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황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 대기업들이 LGBTQ 달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성상품화를 자꾸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LGBTQ도
성적인 부분에서 보면 또 한 그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코카콜라도 그렇고 LA 다저스도 그렇고 타겟도 그렇고요. 이게 성인들만 쓰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아동들이 쓰는 네. 데란 말이에요. 특히 LA 다저스 구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 그 연령층에서 사랑을 받는 구단인데 네. 그 저는 그렇다고 봐요. 예, LGBTQ 이 단체들도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을 하고 싶으면 이 어느 정도 선은 지켜가면서 주장을 아니 굳이 그렇게 성적인 행위를 하면서까지 우리 그 인권을 지켜주세요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네. 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행위만 안 하면 정말 일반 사람들이랑 다르게 일반 사람들이라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좀 그냥 저희가 일반론적인 부분에서 있는 그런 분들이랑은 다른 게 없어요. 네. 왜 남자고 여자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들 집이나 자기 사적인 프라이빗 공간에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굳이 그거를 그렇게까지 막 그 겉을 꾸며가면서 가톨릭을 그렇게 깎아내려야 되고 그럴 필요가 왜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역으로 인권을 존중해달라고 얘기하는 그 목소리를 분명히 묻히게 만드는 안 좋은 행위거든요. 부정적인 시각이 그렇죠. 더 많아지는 부정적인 거죠. 인식이 네.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부모들은 그렇게 가르칠 거라고요. 저거 따라하지 말자. 저거 나쁜 것 같다.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타겟도 그렇고 뭐 이런 지금 성상품화를 자꾸 그 인권이라는 그걸 베이스를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정말 안 좋은 그 뭐라 해야 되죠? 좀 상업적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타겟이 이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대요. 근데 타겟 CEO가 자기 어젠다가 트랜스젠더 어젠더라고 그렇죠. 그렇게까지 네. 대놓고 LGBT 한번 얘기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예,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참 이게 대기업들이 이게 근데 타겟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기업들 우리가 웬만하면 아는 대기업들이 다 지금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하나의 그냥 사건으로만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6월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신우 기자. 그 기업들의 그동안의 과제가 이제 MZ세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였다면 이 다음 과제는 LGBTQ 뭐 성소수자들을 어떻게 포함을 시키느냐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 주변에도 여태까지 다뤄왔던 기업들만 해도 큰 기업들이잖아요. 뭐 아디다스, 스타벅스, 타겟, 디즈니 정말 많은데 근데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성소수자들을 어떻게 포함시키느냐에 집중을 많이 할 것 같고 계속해서 이 성소수자들을 포함한 마케팅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기업에 어떻게 보면 이제 포용적이다. 그렇죠. 모든 사람을 어우른다 할 수 있게끔 이제 포용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또 그런 거를 마케팅 도구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번 그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의 광고 혹시 보셨어요? 못 이번에 봤어요. 그것도 LGBTQ 들어가 있나요? 네. 근데 오히려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아, 어떻게 광고했죠? 이게 처음부터 그냥 트랜스젠더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가족이란 무엇인지 새롭게 정의하고 메시지가 확실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단순한 젠더 다양성을 넘어서 뭐 최근 뭐 가족의 범위가 되게 가족이라는 정의가 좀 광범위해졌잖아요. 네. 뭐 다가족이 있고 뭐 싱글맘도 있고 뭐 가족의 범위가 되게 다양해졌는데 이거를 되게 잘 표현해 냈다고 봐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그 역풍을 안 맞을 네, 안 그렇죠. 맞도록. 약간 선을 잘 지켜가면서. 근데 이 광고가 약간 인클루시브 마케팅이라고 요즘은 말하거든요. 모든 걸 포용한다. 근데 잘 표현해 냈던 게 한국에서는 또 이거를 상영을 안 했어요.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만 타겟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잘 아는 거죠. 자기네들의 대중이 자기네들의 그런 소비자들이 어떤 성향인지 한국이 사회적 분위기가 어떤지 정말 잘 알고 마케팅을 잘했다고 봐요. 근데 반면 버드라이트나 뭐 타깃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에 너무 많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게 실패한 게 아닌가. 예. 그리고 타겟을 많이 노렸어요. 보수 진영이. 왜냐하면 맞아요. 아까 요나 기자가 얘기한 대로 한 10년 전부터 계속 이걸 푸시했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책 어린이들 위한 책인데 이게 엉덩이를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엉덩이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칠한 거예요. 엉덩이를 이렇게 근데 그걸 앞에 전면으로 내세우니까 그거 성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걸 너무 푸시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역풍이 큰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역풍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이대로 끝나지 않고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아마 그 기업들도 여기에 대한
이 LGBTQ 이슈 그 광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라코 내러티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 흑인 인어공주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라디오 코리아에 올라온 기사인데 짧게 읽겠습니다. 흑인 배우가 주연을 맡은 디즈니 실사 영화 인어공주가 지난 주말 개봉 후 세계 곳곳에서 별점 테러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평점 사이트 로튼 토마토에서 인어공주는 실제로 티켓을 구입한 인증 관객 평점 95%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또 다른 영화 자료 사이트 IMDb 국가별 관객 평점을 보면 미국에서 10점 만점에 6.3점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영국 5.9점, 브라질 5.8점, 캐나다 5.7점, 멕시코 6.3점 등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거 에리얼이 원래 백인이잖아요. 네. 백인이고 그 머리는 빨간 머리인데 그래서 뭐 Not My Ariel 뭐 이런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이게 개봉하기 앞서서. 근데 이제 지난 주말 개봉하면서 어쨌든 박스오피스 흥행 1위는 기록을 했습니다. 연하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이슈에 대해서. 네, 뭐 인어공주가 박스오피스를 1위를 하지만 일단은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기, 개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 저는 좀 이제 미국 측면도 바라봤지만 네. 한국에서 조금 개봉을 조금 더 일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한국 반응들을 좀 봤는데 평점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아요. 낮습니다. 네. 평균 별점 1점 아닌가요? 네. 한국에서는? 그 정도예요? 네. 한국에서는? 테러가 거기서 나온 네. 테러입니다. 한국에서는 테러기도 한국에서 하고. 출발했구나. 네네. 처음에 이제 개봉하고 첫 주 때는 너무 이게 악평 그리고 혹평, 뭐 악평들도 있고 지금 뭐 댓글들이나 이런 것들 너무 괜히 봤다 이런 그런 이제 의견들이 지금 되게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한국 디즈니 쪽에서는 원래의 이제 할리 베일리 이 흑인 여배우였던 이 포스터를 지금 살짝 바꿔가지고 한국에서는 지금 더빙을 뉴진스의 다니엘, 네. 뉴진스 다니엘이 지금 더빙을 했거든요. 아니 그 배우 목소리를? 네, 그렇습니다. 흑인 그걸로 안 하고 왜? 아니 더빙이요. 더빙. 한글 더빙. 한글 더빙. 더빙을? 네. 한글 더빙을 뉴진스의 이제 다니엘을 선택을 해서 이제 했는데 이제 그 대신에 이제 할리 베일리 대신에 이제 뉴진스의 얼굴을 집어넣었어요? 얼굴 아니 이게 그런 식으로 광고를 포스터에. 조금 포스터를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반감을 좀 줄이고자 그렇게 하는 표현도 봤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예고편에 보통 할리 베일리가 주연이잖아요. 주연이죠. 그러면은 보통 할리 베일리가 나와서 네. 당연하죠. 근데 다니엘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더빙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그런 촬영하는 게 것들을 나와요. 넣어서 이제 그 예고편을 한국에서는 틀었더라고요. 노래도 그 친구가 불렀죠. 네. 노래 되게 잘 불렀던데. 잘 불렀어요. 아니 다니엘 그 친구야 뭐 뉴진스 그 친구야 뭐 워낙에 뭐 또 저기 아이돌이기도 그렇구나. 하고 실력파 아이돌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러니까 이 정도 잘했으면 저는 그냥 뉴진스의 다니엘이 그냥 충분히 했었어도 아시안으로? 충분히 네. 그 친구는 그럴 수도 있는 게 약간 혼혈이에요. 영어권이기 때문에 약간 그러니까 좀 영어가 편하거든요. 아시안인가 싶더라고요. 네네. 내 얼굴 사진은 봤어요. 그 제가 알기로는 호주 출신이죠. 네, 그래서 영어를 호주 굉장히 출신이구나. 잘하고요. 네, 굉장히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네이티브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정말 이게 사실은 뭐 흑인 인종 이런 걸 떠나서 참 이거는 캐스팅 미스다라고. 예,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짜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다니엘이 나오는 그 장면. 그 장면이. 예고편이.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 한국어로 다니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뭐야 해가지고 한번 클릭해서 들어봤는데 노래를 되게 잘 부르는 거예요. 그 Part of Your World 그거 부르잖아요. 근데 그 다니엘? 네, 다니엘이. 예, 근데 그 댓글창을 막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댓글창 아무도 못 달게. 그 댓글에 뭐가 처음에 달렸냐면 차라리 다니엘을 섭외를 하지 뭐 이런 댓글들이 달렸고 그리고 할리 베일리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 할리 베일리가 저는 이제 할리 베일리 되게 매력적인 근데 그런 친구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거든요. 연기는 상당히 잘했던 걸로 정말 잘했어요. 정말 노래도 연기는 너무 잘 부르고. 근데 다만 이분은 제가 아까 캐스팅 미스라고 얘기를 했던 건 아까 처음에 저희가 이 방송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어공주라는 이미지가 있죠. 백인이고 빨간 머리고 그다음에 눈동자도 갈색이고 뭐 이런 이미지가 어릴 때부터 박혀있던 슈퍼마리오랑 똑같은 거예요. 슈퍼마리오가 흥행을 할 수 있었던 건 어떠한 이슈에도 치우치지 않고 슈퍼마리오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 우리가 알던 인어공주가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흥행이 북미에서는 괜찮은데 네. 세계 박스오피스에서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맞습니다. 어차피 이 영화가 대박은 힘들다. 10억 불 돌파가 힘들 거다. 그래서 알라딘하고 그 라이언킹 저기 뭐 뷰티 앤 더 비스트 저기 미니아 야수요? 예, 미녀와 야수 다 흥행 대박 났는데 이 영화는 그것만큼 안 될 거다. 첫 주는 지금 북미에서 이렇게 나름 흥행했기 때문에 하도 또 노이즈 마케팅을 했지 않습니까? 노이즈 마케팅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세계 마켓에서 통하지 않고 그거를 이제 너무 억지 설정이다. 왜 자꾸 이렇게 흑인을 입히느냐. 그 이슈가 결국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영화들 같은 경우에 뭐 미녀와 야수, 알라딘 그리고 라이온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사판이라고 해도 그래픽으로 들어가서 그래픽이에요. 사자들이랑 하이에나만 나오잖아요. 맞아요. 뭐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오케이인데 근데 그 알라딘만 하더라도 일단 그 나오는 그 여자분이라던가 그 주연 배우들이 다 그 인종이랑 비슷했어요. 맞아요. 우리 이미지가 네. 우리가 생각했던 이미지가 똑같은 그리고 거죠. 너무 예. 이쁜 이미지로 나와서 그게 흥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아까 또 뭐였죠? 미녀와 야수. 엠마 왓슨도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그 미녀에 부합하는 이미지였어요. 뭐 같은 흑발의 적이었죠. 그렇죠. 그,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뮬란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뮬란도 흥행을 아시안. 할 수 있었는데 전무후무했죠 인어공주. 그러니까 캐스팅은. 보통 이런 애니메이션을 실사화를 한다고 하면 애니메이션에 그대로. 정말 좀 잘 비슷한 그리고 뮬란 같은 경우에도 동양인을 좀 선택을 했던 게 이제 눈이라든지 이런 맞아요. 작은 눈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애니메이션에서 실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거를 완전 깨버렸다. 어떻게 보면 신선한 시도였고 정말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시도였기 때문에 다가갈 수가 있지만은 너무 좀 동떨어지지 않았나 저는 싶습니다. 이게 좀 과도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방금 신선함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신선함을 넘어서 이건 너무 날 것이라고 봐요. 아 이번에 이렇게 한 거는 너무 그리고 이 그 할리 베일리? 네. 할리 베일리가 이렇게 막 좀 욕설 한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또 이제 퍼져나가면서 인어공주 이미지를 좀 깨트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 할리 베일리가 자매더라고요. 보니까 그 유명 자매 중에 한 명인데 그 영상들이 이제 쫙 퍼지면서 야 이거 저는 그 너무 이미지 안타까워요. 깬다 이렇게 욕설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인어공주에 나오는 캐릭터가 그렇죠. 아무리 뭐 사람이야 뭐 다 뭐 욕하는 한국- 순간이 있었겠죠. 네. 근데 한국에서 그게 일단 공개가 됐기 때문에 보신 분의 그 이제 댓글인가요? 평가 이런 거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아이들이 들어가자마자 울기 시작을 했다. 아 왜 내 에리얼 어디 갔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기가 아이들이 생각했던 그 이미지랑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울어가지고 그냥 중간에 나왔다는 아.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인종을 떠나서 원작 캐릭터랑 전혀 닮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문제였지만 디즈니가 이번 블랙워싱을 통해서 왜 흑인들은 주인공이 될 수 없냐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을 닫게 하려는 고도의 전략을 사용한 게 아니냐 하는 네.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 네. 너무 고도의 전략이네. 네, 아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렇게 흑인을 입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때 애니 뮤지컬 기억하세요? 1980년대 그 뮤지컬 있거든요. 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 애니 그 백인 이 주근깨 있는 그 빨간 머리 역시 네. 예, 그 애니인데 음악도 굉장히 좋고. 근데 이거를 몇 년 전에 리메이크를 했는데 흑인 가정으로 한 거예요. 거기 이제 부자 억만장자 부자가 나오거든요. 원래 백인인데 워벅스. 근데 제이미 폭스가 이제 그 역으로 나와요. 근데 딸도 그 애니 역할도 흑인이었는데 흥행을 못했어요 그 영화가. 그리고 또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판이 이제 인투 더 스파이더버스라고 몇 년 전에 나왔는데 그 다음 달에 이제 속편이 나와요. 근데 그 영화에서 원래 피터 파커잖아요. 그렇죠. 스파이더맨 백인. 네. 근데 그걸 이제 흑인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마일스 모랄레스라고. 근데 이제 만화가 먼저 나오긴 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반감이 있어서인지 그것도 역시 흥행이 그렇게 대단하진 않았어요. 아카데미 상도 받고 했지만 뭐 최우수 애니메이션상. 근데 저도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그 차라리 흑인을 넣을 거면은 블랙팬서나 이렇게 캐릭터를 아예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반감은 없는데 이게 억지 설정 아니냐 그런 논란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흑인 배우가 주연이어서 문제가 됐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가 너무 안 맞는 거에 대한 얘기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흑인 배우가 주연을 하려고 하면 이제 거기에 또 맞는 그런 이미지에 맞는 부합하는 연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지. 저희가 절대 뭐 흑인이 그렇죠. 예, 주인공을 했다고 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 네, 제가
디즈니 중에 프린세스 중에서 인어공주를 정말 제일 좋아했거든요. 저는 제 생일에 봤어요. 울지 마세요. 네? 저는 제 생일 때 그 89년도 영화를 본 게 기억이 나요. 저 진짜 인어공주가 되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캐스팅을 보고 처음에는 약간 왜 그랬을까 싶었는데 그 디즈니의 취지는 약간 뭐 배우의 인종이나 국적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것, 그리고 또 미국의 문화 다양성을 상징하고자 했겠죠. 근데 제가 디즈니가 좀 얄미웠던 게요. 그 뮬란을 실사영화화 할 때 제니퍼 로렌스. 네. 제니퍼 로렌스를 마저 기용하려고 그래서 화이트워싱 논란이 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너무 많은 비판을 받게 되니까 그제서야 그 유역비를 캐스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조금 얄밉더라고요. 그 그거는 행보가. 진짜. 근데 과거에도 할리우드가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그 알로아라는 영화도 있는데 그 브래들리 쿠퍼하고 저기 라라랜드에 나왔던 여자가 에마 스톤. 네. 근데 그 에마 스톤 역할이 원래 아시안이었대요. 그래서 화이트워싱 논란이 있었고, 맞아요. 그 제니퍼 로렌스 그 논란이 있어가지고, 근데 유역비가 거기서 잘 해가지고 나름 흥행했잖아요. 근데 또 백설공주 이번에 나오잖아요. 백설공주도 나옵니까? 나온대요. 네. 근데 백설공주 영화로 라틴계 배우를 썼고요. 캐스팅을 했고. 도대체 캐스팅 그 디파트먼트는 뭐 하는 걸까요? 정말 피터팬의 그 팅커벨의 흑인 배우가 선정이 됐고. 그건 봤습니다. 피노키오에서 그 푸른 요정 신시아?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흑인 배우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젠다야. 이게 보니까 제가 볼 때 이윤보다 어젠다를 자꾸 이제 푸시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슬픈 건 아시아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는 좀 인종에 상관없이 배역을 캐스팅하겠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배우라는 영화를 만들고 배우라는 이런 직업들은 어쩔 수 없이 이미지를 파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죠. 자기 모습들, 뭐 자기의 피부색이라든지 머리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거를 통해서 작품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이거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작품성까지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실사 영화 그러면은 전통에 입각한 걸 원하잖아요. 원래 오리지널이 어떤지 그리고 최대한 좀 닮은 그런 캐릭터를 넣는 게 좋은데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인어공주는 안 보게 되더라고요. 원래 볼까 말까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디즈니 영화들을 좀 많이 이렇게 챙겨 보거든요. 근데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샤셈 2 그리고 얼마 전에 가오갤도 감독이 논란이 됐고 또 샤셈 2도 약간 게이 어젠더가 있어가지고 본 게 약간 조금 후회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번 영화는 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디즈니 플러스로 나오면 보려고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인디아나 존스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인디아나 존스와 다이얼 오브 데스티니가 이제 곧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6월 30일 개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억 달러나 들었대요, 이 영화가. 그래서 역대 영화 중에 8위, 가장 돈 많이 들어간 영화 8위인데 뭐 인디아나 존스 그러면 특히 남자들은 다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친구들하고 원래 동성끼리 극장 가는 게 흔치 않은데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는 동성끼리 보기에 딱 좋은 영화라고. 그럼요. 그렇죠. 볼 수 있는데 그 친구들끼리. 근데 1, 2, 3 다 재밌게 봤어요, 저는. 4는 좀 별로였고. 근데 이번 5가 그 Dial of Destiny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또 그러니까 여성을 약간 페미니즘이 들어가 있대요. 보면은 이 영화의 그 조연이 이제 피비 월러 브리지라는 역할이 나오는데 손녀딸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인디아나 존스가 좀 약간 바보같이 나오고 좀 이것저것 이제 갑자기 좀 이렇게 몰락하는 그런 좀 치매가 좀 그런가 봐요.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이미지로 나온다. 좀 약간 바보같이 나오고 그때마다 이 손녀딸이라고 그런다. 손녀딸이 이렇게 구해주고 뭐 그런 정말? 장면들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벌써 지금 평점은 안 좋다고 그래요. 50점 로튼 토마토에서. 저희가 인디아나 존스 저는 정말 광팬이거든요. 네, 저도 정말 인디아나 존스 광팬인데 최고였죠 진짜. 저는 이번 편이 좀 논란이 되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좀 반대를 한다. 이유가 여성을 비하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인디아나 존스는 전형적인 남자 히어로물이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인디애나 존스가 어디서 저희가 쾌감을 느낍니까? 정말 험지에 가서 이렇게 숨겨져 있는 보물들을 어떻게든 저희 뭐 여자 중에서도 그 여자 트레저 헌터가 있잖아요.
툼레이더 있죠. 안젤리나 졸리 나왔던 그러면 거예요. 그 스토리를 좀 부각을 시켜서 맞아. 그걸 시리즈물로 하면 여자판 인디애나 존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 툼레이더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재미는 없었어요. 인디애나 존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미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치매 할아버지로 아니 인디애나 존스가 좀 이제 오락가락하는 할아버지로 나오는데 누가 인디애나 존스를 보겠습니까? 주인공이 인디인데. 그러니까요. 핵폭발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이 인디예요. 정말 화나셨어요? 그렇죠. 핵폭발에서 살아남았죠. 그 냉장고 안에. 근데 그 과학자들이 그거 실제로 가능하다고 얘기하나요? 냉장고에 들어가면 가능하지 않다. 그것도 논란이 좀 양분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거는 어린 시절 봤는데 저는 인디애나 존스니까 가능하겠다라고 봤거든요. 그 결국에는 가서 이제 연구실에서 씻죠. 이제 방사 피복 됐을까봐 씻는데 저는 인디애나 존스까지 그렇게 만든 4까지 재밌게 봤구나. 그럼요. 크리스탈 해골이었나요? 맞아요. 그 편에서도 저는 너무 해리슨 포드가 대단했던 게 그 험난한 그 액션을 그 늙은 나이에 해낸다는 거. 야, 정말 대단하게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할아버지로 나와서 이 인디가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안 봐요, 전. 마음이 안타깝죠. 그리고 또 파도 바보같이 굴어서 그 손녀한테 얻어맞는 장면까지 있대요. 이렇게 주먹으로. 그 말세네요. 할아버지를 정신 좀 차려라 하고. 어떻게 보세요, 신우 기자? 인디아나 존스 본 적 있나요? 한 번도 안 봤어요? 은서 기자는? 안 봤어요. 한 번도 안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인디아나 존스 그래서 이제 흥행이 실패할 수 있는 게 꼭 굳이 이런 설정이 아니더라도 요새 밀레니얼 MZ 세대가 인디아나 존스를 모른다. 그래서 그리고 그걸 다 이제 챙겨봐야 되는데 챙겨보느니 약간 그래도 스타일이 이제 80년대 스타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새 시대에 안 맞다라고 하는데 전 요새 봐도 재밌는데. 사실 이게 뒷배경이 저희 어릴 때 그러니까 세대들이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뭐라 해야 되죠? 향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말하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 하잖아요. 소련. 그러니까 소련이 적이었고 그 전에는 나치가 적이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MZ 세대에게는 이게 뭐야? 이런 구닥다리가 있나 싶지만 저희 냉전 시대를 거쳤던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러시아를 상대로 이렇게 한단 말이야. 스파이물도 될 수가 있었고요. 아예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경이 옛날이라서 옛날 영화로도 이렇게 볼 수 있겠다. 맞아요, 은서 기자? 네. 그리고 일반인들도 트위터 같은 걸 통해서 지난달 그러니까 4월 7일에 공개된 공식 예고편에서 나온 대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 대사 문제 됐어요. 해당 예고편에서 해리슨 포드가 You stole it라고 하자 전 나치 친위대였던 위르겐 필러 그 극중 이름이 위르겐 필러래요. 그래서 Then you stole it라고 말했고. 그러니까 네가 훔쳤어? 그럼 네가 훔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그 인디애나 존스 그 손녀딸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Then I stole it. It's called capitalism. 이게 영화 제작비로만 2억 9,480여 달러. 이게 바로 자본주의다 이 뜻이죠. 2억 9,480여 달러가 사용된 상황에서 자본주의를 깐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런 말입니다. 맞네. 어떤 사용자는 디즈니가 정치적 요소를 제외하고 영화를 만들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은서 기자가 훅 들어왔네요. 이거는 나치 부분을 말한 게 아니라 자본주의를 비판한 것에 대한 어떤 지적이라고. 그 예고편을 만드는 사람이면 그 장면 뺄 것 같아. 굳이 보수 진영 쪽이 싫어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양분해가지고 제가 볼 때 이 영화 흥행 실패할 것 같고 지금 10억 불 최소한 벌어야 된대요. 근데 뭐 이렇게 나와서 실패할 것 같고 지금 그 칸 영화제에서 시사회를 열었는데 되게 안 좋게 좀 그 반응이 좀 별로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인디아나 존스가 초라하게 이렇게 그 은퇴하는 해리슨 포드 마지막 작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좀 너무하네요. 그렇게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지금 할리우드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주제는 BLM인데요. BLM 아주 저희가 귀따갑도록 많이 들은 단체죠.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이 단체 논란이 많았는데 작년에 850만 달러 적자를 낸 뒤에 파산할 위험이 있다고 재무 공시를 통해 밝혀졌다고 합니다. 황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BLM 뭐 시위하는 장면도 직접 이렇게 취재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거 예고됐었다고 봐요. 이 BLM이라는 거 자체가 뭔가 단체에서 시작됐던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흑인 인권을 처참히 짓밟았다라는 것에서 시작이 됐었고, 그리고 BLM이 커질 수 있었던 것은 흑인들만 가서 흑인 인권을 외쳤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현장에 보면은 백인, 아시안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같이 흑인의 인권을 외쳐줬습니다. 다 참여했죠. 그런데 이게 제가 왜 이거를 예견을 했었냐면
이게 BLM이라는 비영리 단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예. 근데 이 BLM이라는 단체가 나중에는 굉장히 사기업화되는 모습을 봤고요. 그리고 이 그 공금인데 비영리 단체에 들어오는 돈은 사실 공금이고 이런 후원금들은 내역서를 쫙 해서 정리를 해서 뭐 IRS에도 보고하고 해야 되는데 사적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썼고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파산까지는 몰랐겠으나 이거는 그냥 유야무야 해가지고 없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네. 윤하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BLM이 어쨌든 뭐 2013년부터 시작이 된 단체라고 그렇죠. 이제 인권 2013년 흑인, 그때 그 트레이반 마빈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흑인 인권 운동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단체로까지 이제 됐고 저희가 좀 많이 좀 접했던 부분들이 2020년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 모든 사람들이 진짜 뭐 인종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면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고 외치면서 이제 또 더 많이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이제 기부금이나 이제 후원들을 받아와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내부적인 이제 그런 부패라든지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또 이제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좀 그게 알려지다 보니까 그간 기부해오고 후원해왔던 사람들의 이제 그런 돈들이 줄어들고 이제 줄어드는데 또 씀씀이는 계속 나오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이제 공금 횡령이라든지 이제 개인 자산처럼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불거져서 지금은 뭐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문제가 커진 걸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BLM이 한창 많이 후원금이 모일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은데 2020년도에만 9천만 달러가 모였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되고 나서 BLM 그 단체 명의로 캘리포니아주의 호화저택을 사는데 600만 달러를 썼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창립자가 그죠? 네, 이거는 그러면은 흑인의 인권 사실 9천만 달러라 하면 적은 돈이 아니죠. 엄청나죠. 그거였으면 사실 흑인 분들 중에 못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학교를 지어도 몇 개를 지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사적으로 공금을 유용한다는 자체가 이 BLM 취지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3분의 1을 그때 9천만 달러가 들어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9천만 달러 중에 3분의 1을 주식에 투자했었대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커지면서 이게 사실 BLM은 언론들이 많이 이렇게 띄워줘가지고 많이 옹호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패 행위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몰락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신우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BLM 이번 이슈. 아까 성소수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네들의 인권을 존중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던 단체가 자기네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런 성금, 기부금을 사용해 왔다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네, 그러니까 호화판 생활했더라고요. 보니까 대저택에서 이렇게 파티도 열고 그렇게 연예인들 부르고 그랬다는 것 같아요. 말리부에만 4채가 있다고 하고요. 말리부에만. 거기서 자기 아들 생일 파티를 아주 호화롭게 했다고 합니다. 그 공동 창립자 패트리스 컬러스라는 그 여성인 것 같은데 이분들 보면은 또 그 막시스트 또 추종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원래 홈페이지 보면은 BLM 예전에 그런 내용들도 있었는데 은서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이슈 관련해서. 일단 기부를 하신 분들이 이렇게 사적으로 그런 공금 이용해 주세요 하고서 기부를 한 게 일단 아니잖아요. 네, 사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BLM을 떠나서 어떤 단체든 이런 공금 같은 거 횡령하고 개인 사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이러는 거는 파산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공동 창립자가 보니까 그 BLM 재정과 개인 자산에 대한 그런 논란 끝에 전무 이사직에서 이렇게 물러났다고 그래요. 재작년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AP 인터뷰에서 기부금을 오용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반박했는데 벌써 이렇게 내용들이 다 드러나서 제가 볼 때 BLM은 어쩌면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지금 뭐 흑인 사회 내에서도 이거 문제가 좀 있다. 비판하는 흑인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BLM이 이 취지를 제일 못 살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긴 하지만은 그 역할들을 뭐 했다고는 하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지금 안 좋은 모습들로 보여지면 이게 지원을 하고 후원을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저 봐라 또 자기들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고 해놓고서는
또 저기 똑같은 짓을 한다. 네. 이렇게 하면 배신감이 들어서 다음번에 뭐 다른 이런 이슈들이 났을 때는 네. 그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을 그럴 것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일반 분들한테 흑인 이미지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흑인이라고 하면 범죄율이 높은 인종, 그 다음에 또 빈곤율이 높은 인종,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생각들이 되는데, 사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 아까 뭐 기부도 좋고 뭐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때 저희가 뭐라고 외쳤냐면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쳤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나라고 외친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호화판 생활을 하고, 또한 이 어떻게 보면 자기 인종은 뒤돌아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네. 거죠. 어떻게 보면 개인 자기 입속 채려고 이걸 네. 이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여기 또 여기 보면 BLM 지부가 LA 지부가 있거든요. 있죠. 네. 네. 그러면은 그런 지부에다가 돈을 좀 떼줘서 좀 이런 뭐 우리 흑인 학생들이라던가 좀 이 빈곤율이 심각한 뭐 캄튼 지역이라던가 이런, 사실 그 돈 다 투자해가지고 캄튼 맞아요. 지역 부유하게 만들 수도 있었던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하나 예를 들고 싶은 게, 예전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에게는 꿈이 있다. 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졌으면 좋겠다. 그거는 말 그대로 흑인들이 왜 거기다 열광을 했냐면 그때는 정말 흑인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인물이지 네, 않습니까?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등하다라는 것을 외쳤던 사람 중에 한 분인데, 그 유지를 받들겠다던 BLM이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참 인간은 인간인가 봐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BLM이 흑인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이제 하나의 단체고, 하지만은 이 BLM의 이런 부분들로 통해 가지고 흑인 이미지가 더 또 안 좋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네. 또 안타까운 거는 만에 하나 뉴욕 대도시 뭐 또 흑인들이 모여 사는 곳 중에 좀 그 할렘가라고 불리는 저희 뭐 브루클린이라던가 예, 저 LA의 캄튼이라던가 이런 지역에다 이 사람들이 정말 대대적으로 투자해서 우리 흑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그랬으면 아마 제가 예상했을 때는 한 10배로 단체가 커지지 않았을까요? 그럼 영웅 단체가 됐죠. 근데 그런 운동을 했을 생각을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몰락하지는 그렇겠죠. 않았겠죠. 예,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곧 파산 될 거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그러니까 있는데 예. 10년 동안 이 흑인 인권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울부짖었던 그 노력들이 한순간에 지금 물거품이 된 겁니다. 그렇죠. 저는 솔직히 아까 은서 기자가 한마디 했었잖아요. 저는 은서 기자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이럴 바에 없어지는 게 낫다고 봐요. 네. 그래서 리더가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리더가 이걸 좀 잘 이끌어 나갔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리더가 BLM을 이끌었고, 사실 논란은 그 전에 보도 내용들은 가끔씩 나왔잖아요. BLM 그 대저택 이렇게 어떻게 이거 대저택 호합한 생활 할 수 있냐. 그 돈은 그러면 어디서 난 거냐. 뻔하잖아요. 기부금을 통해서 그렇게 이용한 게. 그러면은 부패가 바로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애써 숨겨오다가 결국 이제 파산 위기까지 몰리면서 BLM 단체가 추락했습니다. 자, 오늘 라코 내러티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소감은 저희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